자, 자동차 세시공학 2장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력 전달 장치 중에서 첫 번째 클러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러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 그러니까 엔진에서 회전력이 이렇게 발생되면 자, 엔진은 우리가 뭐 4기통, 6기통, 8기통 뭐 이렇게 있겠지만 자, 실린더의 숫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에서 맥동적으로 일어나는 회전력이 발생되는데 이 회전력을 우리가 관성력을 위해서 통해서 일정한 속도로 바꾸기 위해서 엔진의 맨 끝부분에 보면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회전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회전체가 관성력을 통해서 일정한 회전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플라이휠에서 나오는 회전력을 변속기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을 연결했다 차단했다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클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클러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력을 엔진의 동력을 우리가 추진축 그러니까 어, 변속기의 동력을 연결해 주거나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클러치라고 한다. 자, 클러치의 구조는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에서 동력이 이렇게 회전력이 나오면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이 피스톤이죠. 피스톤이 실린더에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자, 이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축을 돌리게 되면 자, 크랭크 축 맨 끝에 보면 플라이힐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그란 원판이 있습니다. 자, 플라이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러한 원판 바깥쪽 부분이 두께가 더 두꺼워서 자,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 관성력으로 이렇게 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플라이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프라이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정한 회전 속도, 회전력이 나오게 되면 이 회전력을 우리가 변속기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변속기에 동력을 연결했다, 차단했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클러치입니다. 자, 클러치의 구성품은 여기에 보시면 자, 클러치 디스크라고 하는 클러치 판이 있습니다. 이 판이 이 플라이힐에 붙으면 동력이 변속기에 전달이 되는 거고 자, 이 클러치 판이 떨어지면 여기 플라이힐은 돌지만 어, 이 클러치 판이 떨어지면 이 변속기에는 동력이 전달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클러치 판을 붙이고 떨어지고 하게 해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고 차단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우리가 붙어서 이 마찰력에 의해서 같이 따라 도는 요 판을 우리가 클러치 디스크라고 하고 이 클러치 디스크를 여기 밀어서 붙이는 이러한 판을 우리가 압력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압력 플레이트가 밀어 가지고 클러치 디스크를 플라이에 딱 붙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닐리스 베어링, 그 다음에 닐리스 포크, 그 다음에 인풋 샤프트 이러한 구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러치의 종류는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면 자, 마찰 클러치, 유체 클러치, 전기 클러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찰 클러치는 다시 판의 수에 따라서 단판 클러치, 다판 클러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자, 단판 클러치는 판이 하나란 얘기죠. 그래서 단판 클러치는 우리가 코일 스프링 형태냐 아니면 다이어프램 스프링형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다판 클러치는 건식 코일 스프링식이냐 습식 코일 스프링식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체 클러치는 우리가 유체 커플링과 토크 컨버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자, 전기 클러치는 자석 분말식이냐 전자 디스크식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러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가 왜 필요한가? 클러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진은 시동을 할 때 동력을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부하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엔진을 시동을 걸 때는 엔진은 스스로 시동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력을 스타트 모터라고 하는 모터를 이용해서 엔진 크랭크 축을 돌려줌으로써 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이 붙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때 스타트 모터가 크랭크 축을 플라이 힐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동력, 변속기가 같이 접속이 되어 있으면 동력이 접속이 되어 있으면 스타트 모터가 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동력을 끊어주고 동력을 차단시켜주고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엔진만 이렇게 돌려줌으로써 엔진이 시동을 걸 때 우리가 스타트 모터가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러치가 이때에 변속기에 전달되어 있는 동력 부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엔진에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변속 시 기어를 변환하기 위해서 엔진의 회전력을 일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변속을 하려면 자, 지금은 대부분 오토 변속기를 쓰기 때문에 클러치를 우리가 조작을 하지 않지만 수동 변속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왼발로 클러치를 누르고 그러니까 기어를 차단을 해서 우리가 무부하 상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변속 기어를 변환해서 우리가 엔진에 변속을 가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클러치라고 하는 게 변속 시의 기어를 변환하기 위해서 엔진의 회전력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차를 관성 운전을 하기 위해서 엔진과의 연결을 차단한다. 자, 우리가 자동차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속력을 붙일 필요가 없다든가 내리막길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자동차의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기 때문에 엔진을 굳이 우리가 연결해서 동력을 얻을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클러치를 띄어서 클러치를 우리가 플라이힐에서 띄어 가지고 우리가 무부하로 이렇게 관성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클러치가 필요하다. 자, 네 번째로 출발 시에 엔진의 동력을 서서히 연결한다. 자, 클러치가 일반적으로 자, 여기 위에 있는 세 가지가 이제 클러치의 주요 필요성인데 자, 클러치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출발 시에는 우리가 클러치가 플라이힐에 붙어 가지고 동력을 전달하는데 이때 우리가 클러치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붙어서 동력을 전달하면 차가 울컹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럴 때는 동력을 천천히 전달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러치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발 시에 엔진의 동력을 서서히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클러치가 필요한데 클러치가 갖추어야 될 구비 조건은 뭐냐? 자, 첫 번째, 클러치는 작용이 원활하면서 조작이 쉽고 확실해야 된다. 자, 그래서 클러치의 작용이 원활하고 조작이 쉬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러치가 한번 이렇게 붙어서 동력을 전달하면 미끄러지지 않고 확실하게 이렇게 동력을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냉각이 잘 되어 과열되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가 클러치하고 플라이 힐을 이렇게 딱 붙여서 회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떠한 부품이 서로 그 마찰에 의해서 회전을 하다 보면 마찰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열이 발생되면 자, 우리가
열이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성질이 대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마모가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클러치라고 하는 거는 냉각이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열이 되면 우리가 마모가 되거나 이렇게 거기에 심한 경우에는 과열이 많이 되면 융착도 되겠죠. 녹아서 붙어버리는 그러한 성질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냉각이 잘 되는 소재나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회전 관성이 작아야 된다. 자, 클러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력을 바로 끊고 바로 연결하고 이러한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클러치가 이렇게 동력을 끊고 나서도 계속 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회전 관성이 작아야지 우리가 클러치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동력을 전달할 때 서서히 전달하고, 일단 동력이 전달된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고 동력을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 변속기로 전달될 때, 자,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100%의 그 회전력을 다 전달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미끄럼이 발생되게 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마찰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 동력을 전달할 때는 서서히 전달하고, 자, 일단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 미끄러지지 않고, 자, 효율적으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는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을 것. 자, 회전할 때 우리가 진동이나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전 부분의 평행이 좋아야 된다. 자, 여섯 번째는 구조가 간단하고, 자, 다루기 쉬우며 고장이 적어야 된다. 대부분의 장치들이 필요한 사항들이죠. 일단 구조가 간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루기 쉬워야 되고, 고장이 적어야 우리가 수명도 길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치의 구비 조건 6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의 조작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클러치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조작 방식이 있는데, 페달식이 있고 자동 클러치식 이렇게 있습니다. 페달식은 기계식과 유압식이 있고, 자동 클러치식은 기계식, 유체식, 전기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러치의 종류 중에, 자, 코일 스프링 클러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일 스프링 클러치는, 자, 6개에서 12개의 코일 스프링을 클러치 압력판과 커버 사이에 설치한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자, 압력판과 클러치 판이 있는데, 자, 여기에 클러치 스프링이, 자, 여기에 코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일 스프링이 우리가 6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어, 스프링 클러치를 우리가 코일 스프링 클러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다이어프램 스프링 클러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이어프램 스프링 클러치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디스크를 뒤에 이렇게 압력판이 있는데, 압력판에 이렇게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접시 모양의 이런 판이 있습니다. 이게 딱 붙어서 우리가 밀착을, 디스크 판을 우리가 밀착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가 클러치를 다이어프램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자, 코일 스프링 형식의 닐리스 네버와 코일 스프링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접시 모양의 다이아프램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다이아프램 스프링 클러치라고 합니다. 자,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다이아프램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게 밀착되면 이렇게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눌려서 밀착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이어프램 스프링 클러치의 특징은 뭐냐? 자, 첫 번째,
자, 클러치를 구성하는 부품이 원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을 잘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시면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자,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판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렸다가 앞으로 쭉 밀면, 자, 판 전체가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판형으로 이렇게 밀착을 시키기 때문에 평형성이 잘 이루어진다. 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압력판에 작용하는 압력이 균일하다. 우리가 뒤에서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넓은 면적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자, 작용하는 압력이 균일하게 이렇게 작용을 한다. 자, 세 번째는 고속 회전에서 원심력을 받아도 스프링 장력의 감소가 적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러치판이 어느 정도 마모되어도 압력판에 가해지는 압력 변화가 적다. 자, 여기 클러치판이 어느 정도 마모되어도 뒤에서 밀어주는 우리가 접시 모양의 판이 우리가 평행하게, 자, 균일한 압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압력 변화가 적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클러치 페달을 밟는 힘이 적어도 된다. 우리가, 자, 아까 보시면, 자, 이 판을 우리가 밀면 이렇게 딱 붙기 때문에, 자, 이때 한번 딱 밀어주면 우리가 딱 그 형태가 이렇게 펴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페달을 밟는 힘이 적어도 우리가 적게 압력을 가해도 클러치 판이 이렇게 딱 일정하게 밀어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클러치의 구조가 다루기가 간단하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이어프램 스프링 클러치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클러치의 구조와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클러치판을 우리가 옆에서 절개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안에 여기 왼쪽이 이제 크랭크 축, 엔진에서 나오는 크랭크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라이 힐입니다. 플라이 힐. 플라이 힐 아까 엔진의 끝에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죠. 자, 이 플라이 힐이 있고, 이 플라이 휠에 이렇게 커브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요 안에 장치가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요 클러치의 맨 안에 보시면 요 클러치 판이 있는데, 요 클러치 디스크가 플라이에 딱 붙어서 동력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클러치 판이 플라이에서 떨어지면 엔진은 돌지만 요 클러치 판은 안 돌면 안 돌기 때문에 요게 변속기로 이제 요게 클러치 판이 돌면서 변속기에 회전력을 전달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우리가 동력을 차단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클러치의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러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러치 판입니다. 우리가 클러치 플레이트 또는 클러치 디스크라고 하는데, 자, 클러치 판은 클러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접속 시에는 서서히 원활하게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접속 시에 서서히 원활하게 동력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클러치 판이 플라이에 붙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우리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우리가 비틀림 코일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자, 비틀림 코일 스프링과 쿠션 스프링인데, 자, 비틀림 코일 스프링은 자, 동력이 전달할 때 회전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 그 코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스프링이 여기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허브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클러치 디스크가 플라이에 딱 붙을 때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이 클러치 디스크를 우리가 밀 때 우리가 쿠션 스프링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쿠션 스프링이 있는데 이게 클러치판의 접촉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클러치판에 의해서 우리가 접속 시에 동력을 천천히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틀림 코일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쿠션 스프링이 있다. 그래서 비틀림 코일 스프링은 동력이 전달할 때 회전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자, 쿠션 스프링은 클러치 판이 접촉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 판의 스프링 구조를 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제 클러치 판입니다. 자, 클러치 판은, 자, 여기 그 클러치 축에 끼워지는 허브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핀, 그 다음에 구동 디스크, 그 다음에 클러치 페이싱, 그 다음에 니벳, 비틀림 코일 스프링, 그 다음에 쿠션 스프링, 그 다음에 세그먼트 리벳, 그 다음에 디스크 스프링, 마찰링,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축에서 옆에서 보시면, 자, 세그먼트 리벳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쿠션 스프링 세그먼트, 그 다음에 리벳, 그 다음에 비틀링 코일 스프링, 자, 옆에서 절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링, 그 다음에 여기 중앙 부분 허브, 그 다음에 디스크 스프링, 그 다음에 클러치 페이싱 단면, 그 다음에 구동 디스크 스토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속기 입력 축, 즉 클러치 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속기 입력 축은 클러치판이 받는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축의 스플라인 부에 클러치 디스크 허브에 스플라인이 끼워져, 자, 클러치 페달을 밟거나 놓으면, 자, 클러치 디스크가 축 방향으로 미끄럼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앞 끝은 플라이 힐 중앙부에 설치된 파일럿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고, 뒤 끝은 볼 베어링에 의해서 변속기 케이스에 지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파일럿 베어링, 그 다음에 자, 플라이 힐 부분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 자, 요 중앙 부분이죠. 그 다음에 클러치 디스크가 여기에 끼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압력판은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으로 클러치판을 플라이힐에 압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판과 플라이힐은 항상 함께 회전을 하게 되고 동적, 정적 평형이 되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압력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압력판이 있고, 그 다음에 클러치 스프링, 그 다음에 릴리스 레버, 그 다음에 클러치 커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함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실물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릴리스 레버. 자, 릴리스 레버는 코일 스프링 형식에서 클러치 페달을 밟을 때 릴리스 베어링의 힘을 받아 압력판을 움직이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릴리스 레버의 구조는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